안녕하세요, 안승원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네. 이 대한민국 해군 전력이 우선적으로 보강되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알아볼 텐데요. 네. 현재 항공모함이나 전략 잠수함 얘기를 할 때가 아니죠? 전략 잠수함이라고 하셨죠? 네네.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전략 잠수함을 지금 얘기한다는 거는? 뭐 지금 한간에 지금 항공모함 얘기는 좀 쏙 들어간 것 같고, 전략 잠수함 얘기가 좀 화두가 되고 있는 것 아니 같아요. 그동안은 이제 공격 원자력 잠수함 했잖아요. 공격형 원자력 잠수함. 네. 소위 전술 잠수함만 우리가 SSN을 얘기했었는데 피디님 말씀대로 최근에 며칠 전에 해군의 어떤 뭐 예비역들 중심으로 세미나가 있었죠. 세미나가 있었는데 거기서 난데없이 SSN 공격 잠수함하고 더불어 전략 원잠 SSBN 얘기가 나오긴 했었습니다. 그 세미나는 주로 어떤 분들이 모여서 하는 세미나였나요? 정확히는 이제 그 잠수함 부대 네. 출신 분들이 예편하신 분들이 단체를 만들었는데 뭐 한 10년? 뭐 하여튼 오래됐대요. 20년 됐나 10년 됐나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대방동 해군회관에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그럼 뭐 참모총장급이나 뭐 다 오셨죠 뭐. 네. 스타급들, 제도급들 네. 다들 모셔서 네. 뭐 이렇게 세미나를 크게 열었는데 거기서 처음으로 전략 원잠까지 해야 된다. 그래요? 예, 전략 원잠까지. SSBN 명칭이 써 있더라고요. 그 자료집 보니까. 뭐 전에는 경항공모함 얘기하다가 뭐 중형항공모함 얘기까지 막 지금 거론되고 있었잖아요. 바로 얼마 전에. 이제 그게 먼저였죠. 일반 그 언론을 통해서 네. 뭐 합참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의견을 들어보고서 나온 기사가 그 5만 톤의 중형 항공모함을 건조해야 되지 3만 톤 가지고는 어림덥다. 그런 이제 기사가 먼저 났었고 그 다음에 이 세미나를 열면서 뭐 SSBN을 얘기하니까 자기들이 어떤 이슈가 많이 죽었다고 생각해서 덩치를 키우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장기 네. 아주 먼 훗날을 생각해서 하는 게 플랜이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 실상은 지금 급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수상 전투함 문제가 있는데. 수상 전투함 문제. 예, 그러니까 항공모함도 수상 전투함이잖아요. 그건 뭐 함재기를 싣는 배니까 네네. 좀 다른 영역이고 좀 더 한 단계 올라간 영역이고 잠수함은 수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상 전투함을 좀 더 어떻게 신경 써야 되는데 뭐 그 얘기는 뭐 별로 거의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해군이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급한 문제는 수상 전투함이 시급한 문제다. 왜냐면은 그동안에 구형 전투함도 많이 도태를 시켰는데 그럼 그게 바로바로 공백을 메꿔야 되는데 잘 안 됐어요 지금까지. 지금 육군이나 공군 같은 경우에는 차기 전력 보강에 엄청난 힘을 쓰고 있는데 현재 해군은 그러면 이런 미래 전략 차원의 어떤 부분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거 그거 원잠 항공모함 진짜요? 그것만 지금 내세우고 있어요. 아니 그게 완성되려고 해도 아니 물론 이제 장기 플레이니까 미리 네. 준비를 하고 여론도 이렇게 선도도 해야 되고 많이 좀 그런 게 필요한데 그러면 더불어서 수상 전투함도 좀 강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전력도 많이 좀 보강해야 된다고. 그 이유가 주변국 북한 해군이 뭐 작은 배들이니까 그렇고 잠수함 전력 중심이고 중국 해군 다 아시잖아요. 그냥 뭐 하루가 멀다 이렇게 배를 그 수상 전투함을 찍어내는 거 그것도 이지스급 함정을 무섭게 성장하고 있죠. 예, 뭐 그냥 찍어낸대잖아요. 뭐 무슨 뭐 풀빵 찍듯이. 풀빵. 예. 그 정도로 표현을 하고 있고. 네. 근데 또 일본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일본도 호위함. 그 연안 전투함급의 호위함을 22척까지 확보하겠다 하는데 거기도 뭐 하루가 다 이렇게 찍어내요 지금. 실전 배치 이미 됐고 두 척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해군 전력을 따져 보면 네. 중국이나 일본보다도 굉장히 한국이 열세이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뭐 대북 전력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충실하게 이제 갖추자 하는 건데 연안 전투 전력. 그다음에 이제 대양 해군을 이제 전에 얘기했었는데 그게 많이 비판을 받았는데 지금 그 중간에 뭔가 좀 스텝이 꼬여서 건조가 제대로 빨리 이루어지지도 않고 건조된 배가 전력화되는데 시간도 걸리고 그리고 반면에 포항급 같은 포항급 초기함은 지금 올해 연말만 해도 두 척이 또 나가요. 그러니까 수량 자체가 엄청 지금 줄고 있어요. 생각지 않게. 물론 그래요? 빨리 더 다 버려야 되는데 속도가 빠르더라고요. 버리는 속도는. 근데 반면에 만들어지는 속도가 버리는 이제 만들어져 있는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속도는 느리다. 만들어지는 거는 이제 전력화까지는 느리고 버리는 거는 빠르고. 그 중간 이제 공백이 이제 어느 정도 생기는 거죠. 뭐 쓸 게 있어야 좀 버리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반대로 되대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일본 해상자위대, 그다음에 중국 해군의 급성장, 확대
확대, 확장. 네. 그리고 이제 중국 해군은 이제 항공모함이 이제 실전 배치된 게 2척인데 최소한 한 척이 우리 서해안을 이제 내려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아. 그러면 이제 그거를 소위 평상시에 에스코트해서 이렇게 감시 초기하면서 같이 이렇게 뭐 움직이는 그런 네. 이제 모습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기록 그렇죠. 사진에 네. 뭐 냉전 시절 때도 그랬고. 네. 그러면 이제 그러한 최소한의 수상 전투함이 좀 여유 있게 많이 이렇게 붙어야 되려면은 보유 세력이 좀 현대화된 호위함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초계 감시 견제한다고 해서 뭐 포항급이나 울산급 옛날 배를 할 수 없잖아요. 쪽팔리잖아. 말이 안 되잖아. 안 되죠. 그럼 최소한의 힘에는 힘. 그러니까 2함대인데 그 구역이 2함대 3함대로 내려가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 뭐 이렇게 차기 호위함들이 실전 배치돼서 막 이렇게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따라 붙으려면은 좀 현대화된 배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모자라요. 아, 그러니까 지금 해군 전력이 상당히 모자르다. 그리고 과도기에 처해 있어서 그런 건데 네. 이걸 진짜 속도를 더 내고 예산을 빨리 더 배정을 해야 되는데 아쉽게도 해군보다는 지금 이슈가 공군하고 육군에 많이 가 있죠. 그 배경에는 근데 우주 전력에 대한 또 확보 문제가 있는데 또 육군이 많이 그걸 가져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육군도 지금 뭐 홍보를 많이 하고 있죠. 그거에 대해서. 공군이 원래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공군하고 육군은 바빠.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리고 홍보도 많이 해. 실제로. 그리고 제목도 잘 붙여. 포장도 잘하고. 그리고 뭐 이제 지금 국정감사 이제 하고 했었는데 거기서도 설명을 잘해. 근데 해군은 없어요. 해군은 그냥 오로지 그냥 기존의 공격 원자, 항공모함 이것만. 물론 이제 이지스 전투함이 신형이 2차선 소위 정조대왕급이 얼마 전에 건조식을 이제 했죠. 한 척. 네네. 나머지 2척은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근데 뭐 그 함정도는 또 실전 배치되려면은 2026년까지 가야 되고. 현재가 2022년. 앞으로 향후 4년 전력화 되려면. 근데 그건 역시 어떤 바깥쪽으로 나가서 작전하는 급할 때 내로 들어오는 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전력이고 평상시에 이렇게 함대, 1함대, 2함대, 3함대 배치된 전력은 아니기 때문에 제주 해군기지에 뭐 많이 배치되고 아니면 해작세. 그래서 그거는 이제 큰 이지스함은 이제 뭐 세척은 별도지만은 그 전에 강조가 돼야 될 게 차기 호위함 뭐 4차, 3차가 있는데 차기 구축함 KDDX. 네. 이게 요즘 얘기가 없어요. 아, 갑자기 싹 사라졌습니다. 아니 사라진 게 아니라 뭐 하여튼 뭘 하는지 조용하더라고. 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좀 더 세분화시켜서 같이 홍보를 하라는 얘기죠. 우리도 이렇게 준비하는데 예산 좀 더 주세요. 항공모함도 해야 되지만은 소위 말하는 미니 이지스함 KDDX 6척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좀 가능하면은 예산을 더 주셔서 좀 건조 착수 시간을 좀 하루라도 1년이라도 좀 땡길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아쉽다는 거죠. 그걸 단 1년이라도 좀 땡겼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주변국들은 전력이 하루가 다르게 막 급성장 확대가 되고 있는데 안타깝죠 저는. 그럼 포항급은 저렇게 이제 막 나가서 아마 내년이면은 포항급이 이제 5척밖에 안 남아요. 근데 울산급은 4척 남은 거를 아직도 쥐고 있고. 그거 아주 옛날 구형 전력이거든. 그리고 포항급이 말 그대로 아시다시피 천안함 폭침당한 거 2010년 3월달 그 밤에 그게 포항급이잖아요 지금. 네. 이게 있으나 마나 배가 됐지만. 그렇군요. 네, 전투 성능이 뭐 형편없으니까. 이 해군이 1999년 제1연평해전과 2002년 6월 29일이죠. 네. 제2연평해전을 계기로 그 뒤로 해군 전력 증강에 좀 박차를 가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미사일 고속함 그리고 이제 로켓 지금 그 130mm 유도 로켓 발사할 수 있는 PK 브라보 그걸 이제 그때 설계에 들어가서 건조 착수해서 이제 PK 알파라고 하는 윤영하급 미사일 고속함은 다 배치가 끝났죠. 18척. 네. 근데 그게 좀 비싸가지고 이제 PK 브라보라고 해서 좀 다운그레이드된 그 유도 로켓 130mm 유도 로켓을 이제 발사할 수 있는 그 PK 브라보는 지금 계속 건조를 해서 배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대체가 되고 있는데 그러기까지는 그것도 세월이 20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함정 세력은 전투기보다 더 시간이 더 걸려요. 건설하려면은 그 전력을. 그러니까 이 북한에서는 청지급 경비정 그리고 신흥급 어뢰정 등산곶 경비정 이 세대가 다 침몰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이유가 참수리뿐만 아니라 포항급 초계함이 와서 76mm 한포 집중 포화시키고 해서 제1연평해전을 승리로 거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반대로 제2연평해전 2002년 월드컵 때죠. 이때는 참수리 357호가 완전히 격침당하는 어떤 안타까운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1차 때 북한 해군 입장에서 당한 거잖아요.
그 2차를 이제 준비를 했지 나름대로. 뭐 그 경비함에 85mm 전차포를 갖다 얹고, 그리고 이제 그 연안에 지대함 실컷 미사일을 이제 제대로 가동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해안포도 제대로 이제 다 위치를 설정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뭐 북한 해군이 이제 나름대로 저기죠, 대응을 이제 준비했는데 우리는 그거를 그냥 1차 연평해전 때만 생각하고 대응 준비를 제대로 못한 거죠. 또 안심하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제 그 대응, 그 상대방의 무기 체계가 다 개편되고 교체가 된 건데, 그럼 우리도 거기에 맞게 이제 준비를 했었고, 개편이 돼야 되는데 맞춰서 전술 다 바꿔야 되는데 또 다시 옆에 붙어서 이렇게 하다가 똑같이 하다가 이제 전사 6명이 전사하셨고. 그러니까 6명이 전사하시고 18명이 부상을 당하셨죠. 그래서 그날 이제 이후로 우리 그 해군 함정의 전술과 그 전력들 그 보강이 이제 바뀌긴 했는데, 네. 그렇게 대응해서 바꾸고 안착을 시키기까지 20년이 걸렸습니다. 20년. 이게 시간이 그렇게 빠르기도 하고. 20년씩이나 걸릴 어떤 그런 과정입니까? 배가 그렇게 그러니까 금방 안 나오잖아. 만드는데 배 건조하는데 힘들잖아요. 네. 그 사전에 설계하는 것도 힘들고, 그 네. 외에 맞는 작전 요구에 맞춰서 하다 보면 많이 이제 우여곡절이 있었고, 사실 그 PK 알파 브라보 특히 그 추진 체계에 문제도 있었고, 그걸 네. 안정화시키기까지 그동안 시간이 10년 이상 걸렸고. 그래서 그런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정도 있었고, 지금은 이제 PK 알파 특히 알파가 유명하급 미사일 고속하면 이제 안정화돼서 별다른 얘기가 없는데, 또 이어서 PK 브라보 그 130mm 유도 로켓을 발사할 수 있는 PK 브라보가 아직도 또 거기에 맞는 그 추진 체계가 아직도 문제 해결이 완전하게 안 되고 있고. 네. 근데 어쨌든 뭐 배치는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다 20년 범주, 20년 만에 전력을 이제 완비하는 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고 수준의 어떤 그 실전을 겪으면서 거기에 맞게 개편을 이제 노력을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주변국 중국, 일본. 중국, 일본, 그리고 북한은 잠수함으로 이제 SLBM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전력이. 네. 연안 전투함 걔들도 물론 이제 뭐 보강을 했다는데, 그건 뭐 그렇게 세력이 많지 않고, 뭐 76mm 이란으로부터 가져와서 76mm 카피, 그러니까 비슷한 함포를 네. 설치한다든지, 그다음에 농업급 미사일이라든지, 그게 소위 뭐 하픈스키, 네. 러시아 옛날 구소련에서 만든 그 좀 발전된 대한 미사일을 이제 도입을 이제 했는데, 그게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 우리가 더 많고, 우리가 전력 현대화된 게 그런 대응할 수 있는 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신경 쓰다 보니까 북한은 또 다른 수중 전력의 SLBM을 딱 내놓고, 최근에도 뭐 발사했다고, 뭐 저수지에서 했다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그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또 다른 분들은 뭐 SRBM이라고 하는데, 또 그런 방식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물에서 발사할 수 있는. 그리고 주변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해군 장난 아니잖아요. 지금 막 찍어내잖아요. 그냥 그것만 찍어내는 게 아니라 조그만 뭐 연안 전투함 1,500톤짜리 그건 무려 뭐 40여 척을 지금 뭐 40여 척이요. 예, 근데 그게 수준이 우리나라의 지금의 FFG-1 인천급. 인천급. 예, 인천급 비수 그보다 조금 낮은데 수준은 거기에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그게 이제 무려 40여 척. 그러니까 수량으로 압도를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단은 40여 척이고 좀 더 이제 개량량이 나오면 60여 척까지 갈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수시로 상시 수시로 우리 서해안 황해를 이제 왔다 갔다 때로는 이제 한국맘이 내려오고. 그러면 이제 그거를 대응하려면 수적으로도 그렇고 한국맘도 왔다 갔다 할 텐데, 그럼 뭐 어떤 분들은 또 그래서 우리가 뭐 한국맘을 건져야 된다, 같이 뭐 견제하기 위해서. 네. 그건 뭐 좀 장기적인 얘기고, 네네. 당장 급하게 차기 호위함이라고 하는, 지금 이제 2차선까지 건조를 했는데 뭐 취역까지는 다 안 됐지만 8척이 네. 절반만 취역이 됐는데, 그럼 3차선 내년 3월달에 1번함이 이제 건조식이 있는데, 그거 좀 간격을 빨리빨리 좀 찍어내서 6번함까지 하고 빨리 4차선으로 넘어가야 돼요. 4차선은 지금 구체화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명제 제목만 나와 있고, 그래서 4차선을 빨리 구체화 시켜주고, 동시에 KDDX라고 하는 거 그것도 빨리 좀 이렇게 제대로 된 그림을 보여줘야 되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해군에서는 그렇게 뭐 안 하더라고. 이번 뭐 세미나에서도 그러고. 그게 당장 우리가 써야 되는 전력인데, 2030년 이전에 네. 어떤 주변국 견제의 최소한의 3분의 1 전력, 각 방면의 3분의 1 전력을 쓸 수 있는 건데, 그게 좀 안 되고 있고 좀 이렇게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데, 실제 그 얘기는 안 하고 항공모함하고 이제 뭐 SSBN까지 얘기들 하시니까, 잠수함 얘기하고. 그 하위 체계는 아직 그 완비가 제대로 구체화 안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위 전력들이 보강이 충분히 돼야만 뭐 잠수함이니 뭐 항공모함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아니 동시에 강조를 하든지. 그렇죠. 근데
이번 세미나 그 내용도 보니까 그 부분이 약해요. 특별한 게 없어. 아, 그랬습니까? 예, 그냥 막연해 뭐 스마트 해군의 뭐 무인 뭐 네. 함정. 무인 함정. 예, 막연해 사실은 그게 구체화된 게 아니거든요. 네네. 우리나라 또 해군에서는 뭐 미 해군도 구체화가 아직 멀었는데 미 해군들도 무인 전투함이나 함정 그리고 무인 전투기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 멀었다고 스스로 얘기하거든요. 뭐 무인 헬기도 그러고 미국조차도 개발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를 이렇게 나열을 해놓고 꺼내놓고 개발을 진행하고 있지만 거기서 제대로 마땅한 게 완성된 게 사실은 없거든요. 체계가. 근데 우리가 어떤 그 지면상 아니면은 인터넷상에서 보면은 당장 그게 뭐 다 막 그냥 수조 없이 수만이 막 배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제대로 된 거 없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얘기를 해서 네. 비교를 방산 제품 수출할 때 네. 지금 육군의 대표 장비들 네. K2 전차, 전차, K9 자주포, 지금 다 천무, 출고식하지 않았습니까? 예, 천무까지요. 까지 수출이 이제 막 폴란드가 중심이지만 되고 네. 있잖아요. 그리고 공군의 FA50. 그러니까 뭐 말레이시아 수출. 이건 그다음 얘기인데 예, 일단 예. 폴란드 48대. 네. 그러니까 육군의 우리가 주력 장비, 공군의 일부 주력 장비가 방산 시장에서 인기를 이제 끌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해군의 소위 말하는 수상 전투함, 그 아시아에서 못 벗어나잖아요. 아시아에서. 그렇죠.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에서 못 벗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필리핀은 호위함 2척, 태국도 호위함 2척, 인도네시아는 잠수함, 209급 잠수함 이제 판 게 있죠. 근데 그것도 지금 또 뭐 말들이 많잖아요. 그걸 추가로 뭐 판다 못 판다 뭐 말도 많고. 그래서 해군의 그 함정들, 그다음에 잠수함에 대한 거는 수출이 방산 시장에서는 그렇게 지금 대대적으로 뭐 아직 그 진출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제한돼 있고. 뭐 이제 그 이유는 다음 기회에 따로 제가 설명드릴 내용이 있어요. 그 왜 해군 쪽에 해군 뭐 함정이나 잠수함에 대해서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는 이유는 있어요. 이유는. 그래요. 예, 그건 다음 편에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따로 있어요. 아, 좋습니다. 그 얘기는 그럼 다음 아이템에 한번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육해공 중에서 해군 분야가 우리 뭐 실제 전력도 좀 충실하지 못한 게 아직 또 생겼고 다시 그리고 수출도 좀 지지부진하고 공통점이 이제 생겼죠. 지금 현 상황에서 지금 북한이 지금 난리치고 있지 않습니까? 공중에서 육상에서 자주포 쏘고 미사일 쏘고 전투기 날리고. 근데 기존에 다 우리 아는 전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해상에서 전 연평해전과 같은 일이 안 일어나리라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일어날 수 있죠. 지금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과연 대한민국 해군이 북측 해군과 붙었을 때 압도적일 수 있겠습니까? 북한 해군도 우리가 이제 그 전력을 혁신하는 거를 이제 봤기 때문에 전술도 바꾸고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하나 들어서 10년 전에 제가 이제 취재 경험을 했던 건데 동해안에서 그 윤영하급을 이제 실제 타고 나간 적이 있었어요. 작전 임무에 그 동승을 해서 그냥 무슨 행사가 아니라 그래서 타보니까 그 작전 개념을 설명해 주는데 일정 부분 나왔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왔는데 북한 해군의 경비함이 저 앞에 있습니다. 우리 그 스코프 상에서. 네. 그러면 감시하고 있는데 그럼 그다음에 뭐 어떻게 하시는데 아예 함대함 미사일 락원을 걸어버린다고. 락원을 건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조준을 딱 그러니까 잡아놓고 있다는 거죠. 네네. 바로 때릴 수 있게끔. 네네. 원거리에서. 그럼 전술이 바뀐 거예요 우리가. 우리 국산 해성 대함 미사일로 앞에 있는 참수리급 그냥 그 고속정. 참수리급 고속정이 맨 앞에 있는데 이렇게 공격 해올 경우에 바로 후방에서는 그냥 미사일을 쏘겠다는. 그러니까 전처럼 76mm 한포 쏘고 뭐 이럴 필요가 없다. 그냥 그거를 단계를 건너뛰어서 그냥 함대함으로 그냥. 함대함 미사일을 한 방에 날려버리겠다. 네, 참수리급 고속정의 공격을 이제 해오면은 이쪽에서는 그냥 그 제대로 표적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미사일을 쏘겠다. 지금 전략이 그렇게 바뀐 겁니까? 이제 그게 이제 북한에서도 알았겠죠. 10년 전 벌써 경험인데. 네네. 그래서 나온 그 다음에 2015년에 이제 뭐 뉴스가 나오기 시작한 게 북한이 그 지금의 우크라이나 같은 그쪽에서 신형 함대함 미사일을 도입해서 카피를 떴다. 그게 뭐 농업급이다. 이게 소위 옛날에 얘기할 때는 뭐 하프스키라고 할 수 있는 네네네. 신형 함대함 미사일을 도입을 해서 그러니까 완전히 개발해서 시험 발사를 그때 보여줬죠. 2015년도에. 15년에. 공개를 했지 지들이. 네네. 그러니까 똑같이 대응을 하겠다는 거죠. 미사일을 자기들도 미사일을 쏘. 니네가 그래 그럼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어. 라는 그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동급의 어떤 미사일 고속하면서 똑같이 그러면 쏘겠다는 거죠. 바뀐 거지. 그리고 그 다음에 차후에 또 2016년 이후에 나온 게 76mm 함포 이란을 통해서 서방제 그 함포를 거쳐서 데드카피를 해서 똑같이 이제 장착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똑같이 76mm. 네. 완비하겠다. 대한민국 해군에 맞춰.
그렇게 이제 서로 이제 막 이게 바뀌고 있는 계속 바꾼 거죠. 몇 년 전에. 네. 그래서 그런 면이 이제 이번에 향후에 그런 우발적인 이제 충돌이 있으면은 전투 방식이 또 바뀌지 않을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20년 전에 그런 전투 교전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하지 않을까. 저는 좀 우려를 하는 게 네. 거의 뭐 비욘드 비주얼 레인지 시계 밖의 거리에서 때릴 수도 있는 서로가. 즉 뭐 그건 또 실전 사례가 물론 이제 그 제4차 중동전 때 네. 이스라엘하고 이제 그 시리아 그쪽에서 있긴 했었어요. 함대한 미사를 서로 쏘고 했던 거는. 네네. 그럼 뭐 우리나라 해역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지 이제는 이제 서로 장비가 바뀌었으니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가정을 한국은 꼭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이제 해군에서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대비는 하고 있겠죠. 그 전력이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예전처럼 뭐 충돌 밀어내기 이제 이런 건 사라졌고 근접해서 옆에서 뭐 함포를 쏜다든지 그것도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어떤 그 교전을 하게 되면은 피해가 더 클 수도 있잖아요. 함대 미사일인데. 네네네. 네. 자, 그래서 이 좌로는 중국, 북으로는 북한, 또 우로는 일본이 있어서 이 대한민국의 어떤 영해수와 해양 권익을 지키려면 반드시 이 우수한 해상 초계기 도입이 시급하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그 미국 보인사에 그 P8 퍼세이돈 6대가 이제 발주가 돼서 만들고 있는데 그게 좀 헷갈리는 얘기가 아, 헷갈립니까? 원래는 언론 지면에 저도 그랬고 얘기를 전해 들은 게 빠르면 연말 2022년 12월에서 1월달 내년 그때 1호기를 인도받는 거로 이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뭐 세미나에서 얘기하기를 아니면 뭐 그 이후에 그날 이후에 뭐 2026년에 도입한다? 26년이요? 네. 2022년 1월에 도입이 된다는 게 2026년 4년 뒤에? 뭔가 좀 뭐 이렇게 오류가 있었는지 말이 또 바뀌었어요. 그게 6대가 완전 전력화라면 맞는데 2026년이 뭐 그때 도입한다고 또 이렇게 그 뭐 행사를 통해서 그건 좀 이상하더라고. 아니 그 6대 발주하는 그 항공기가 네. 상당히 좋은 거 아닙니까? 뭐 세계적으로 뭐 탑이죠 탑. 그 해상 초계기 대잠 초계기로서는 최고죠. 네. 근데 6대가 각 한 대가 기존의 PCC의 뭐 2대, 3대 이상의 그 성능을 발휘한다. 질적으로 예. 평가를 그렇게 받고 있죠.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대는 모자라요. 더 쌓아야 되거든. 아,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아니 뭐 이제 장기 계획으로 올려놓고 그때 가서 이제 예산을 이렇게 배정하면서 발주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생산 라인이 끊어지죠. 그때 가서는. 아, 네. 왜냐하면 미 해군이 발주하는 소유 대수는 이제 어느 정도 적정 숫자를 채웠기 때문에 해외 발주만 이제 생산을 이제 한다면은 그것도 이제 발주 기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느 시점에 가면 끝나는데 우리나라 그 사업들 방위사업청이 사업 진행하는 그 상황을 보면은 이게 2차 도입을 뭐 2027년 8년 뭐 이럴 때 가서 이제 그 발주를 하게 되고 뭐 사업을 이렇게 경쟁을 시킨다든지 뭐 물론 경쟁 상대는 없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때 가면 뭐 생산 라인이 과연 존재할까? 그래서 이제 그게 어디로 연결되냐? 예. MCS 수송기 얘기했죠 우리. 예.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게 도입할 수 없으면은 MCX 수송기를 개조해서 한국형 해상 초계기 만들자. 그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죠. 아, 그래요. 처음에는 터무니 없었어요. 처음에는 아니 우리가 무슨 갑자기 수송기도 없는데 그 근본이 되는 플랫폼 수송기도 없는데 뭘 개발을 해? 그 재작년 2020년도부터 처음 들었을 때부터. 네네. 그리고 작년에도 그랬고 좀 허무맹랑했죠. 좀 터무니없는. 근데 지금 따져보니까 오래돼서 따져보니까 할 수밖에 없구나. 개조 개발을 그게 이제 수송기가 나온 상태에서 2030년대 초반에 개조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 미국에 물건이 없으면 우리가 직접 직접 만들어야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예가 파키스탄 군이 지금 그런 형식으로 사업을 지금 시작을 했어요. 빨리 시작했네요, 파키스탄이. 그러니까 이제 뭐 직도입이 걔들도 이제 안 되니까 그 여객기 플랫폼을 가져다가 개조해서 자국산만의 그 초계기를 아예 만들기로 사업을 시작을 했더라고요. 또 한 발짝 대한민국이 밀리는 겁니까? 아니 이제 뭐 지금 과정이 제때 한 번에 발주를 많이 안 하면은 또 이런 불편함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국산화의 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수송기 사업이 점점 이렇게 어떤 타당성, 탄력을 받는 게 그러니까 1년 갈수록 그런 이제 그 이유가 생기는 거죠. 할 수밖에 없는. 해군 전력이 지금 현 상황, 지금 이런 좀 문제들 그리고 뭐 시급히 좀 보완을 해야 될 부분들이 좀 그러니까 많이 지금 있는데요.
피디님은 이제 해상 초계기 이제 또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고전에 얘기했던 네네. 수상함, 수상전투함 그렇죠. 그 부분에서도 그 많은 이제 해군의 관계자분들이나 예편하신 분들이 몇 년 전에 좀 안타까워했던 게 KDDX 차이구축함. 네네. 그것도 좀 동시에 빨리 해야 되는데 예산이 항상 배정되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정조대왕급 이지스함을 먼저 하고 가자. 그렇게 정리된 거거든. 그게 정석 아닙니까? 아니 근데 동시에 사업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동시에. 예, 하나는 큰 거고 하나는 좀 더 밑에 급이니까 동시에 사업을 벌려야만 어떤 그 건조하는 그 회사들도 좀 먹고 살고 어떤 그 명분도 생기고 하는데 이게 돈이 항상 부족한 배정되는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거는 좀 이렇게 미루고 얘부터 큰 거부터 하자. 근데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절대 아니죠. 예, 일본이나 지금 일반 해상자위대나 네. 중국을 보면은 막 그냥 동시에 사업을 다 벌리는데 획득 사업을. 근데 우리는 항상 아직도 뭐 국방 예산이 그런 면에서 어떤 예산면이 모자라서 좀 쪼달리니까 이렇게 분리해서 하다 보니까 미루고 그러면 또 그때 가서 또 그만큼 주변국의 함정 세력이 또 더 현대화된 더 새로운 게 나올 거고 또 건조에 들어갈 거고 그럼 또 우리 또 그제서야 또 뭐 새로운 배를 만들자 뭐 새로운 전투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된다 그럴 거고 아니면 업그레이드 사업을 해야 된다 그때 가서 그러니까 항상 뭐 한 발짝 두 발짝 주변국뿐만 아니라 북한 해군한테도 이렇게 뭔가 뭘 하나 해놓으니까 또 이게 도망가 있고 또 쫓아가서 해보니까 또 새로운 게 생기고 그게 좀 해군 전력 증강이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육군 전력이나 공군 전력과 달리 이 한국 해군 전력은 여전히 일본을 당해내기 어렵다고 좀 보고 있는데 이 대표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뭐 하나의 예를 들면은 저 개인적으로 불안했던 게 그 동해 그 수역에서 그 일본 해상자위대의 P1 초계기가 우리 그 광개토대왕급 구축함에 그 위협을 가하는 그 서로가 이제 뭐 여기서 레이더 조사를 했다는데 쟤들이 막 위협 비행을 했잖아요. 적어도. 그랬죠. 그러면 이제 그걸 겪으면서 느끼신 점 없으세요? 그냥 순수한 그 어떤 뭐 무기 체계로서 느낀 거, 어떤 양국 간의 어떤 감정 이게 아니라 느끼는 점. 그 초계기도 장거리에서 미사일 쏠 수 있지 않습니까? 홍대함 미사일 쏠 수 있죠. 너 광개토 내가 자칫하면 너 내가 침몰시킬 수 있어. 어떤 그런 위협을 가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실전이었을 경우에 그렇게 근접 비행한 거는 이제 실전이 아니고 네. 그냥 위협을 한 거죠. 적어도 비행. 그 위협부터 했다라는 게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쪽에서는 이제 그 무장이 함대공 미사일이 이제 장착은 돼 있죠. 시스페로. 네. 그게 보통 이제 그런 용도니까. 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냥 느낌이 저게 멀리서 치고 들어오면은 그냥 바로 침몰 아니에요? 과연 그게 시스페로하고 이제 거기 그 CIWS 근접 방어 기관포가 달리긴 했는데 이게 제대로 과연 작동을 할 것인가? 예, 먼저 선방을 날리면은 과연 이게 막아낼 수 있을까? 그리고 벌써 그 체계가 옛날 체계고. 그리고 너무 옛날 책입니까? 아니 98년도에 일본함이 취역을 했는데 네. 그리고 세 척이 이제 배치가 됐고 지금 각 그 해역 1함대, 2함대, 3함대 배치는 돼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이제 좀 구형화됐죠. 그리고 상대 공격 해올 때 공대함 미사일을 한 발만 쏘는 게 아니거든. 그리고 초계기가 여러 대 주변에서 이제 어슬렁거리면서 동시에 여러 발 쏘면은 동시다발로 쏘면은 그걸 못 막죠. 이지스 체계가 있어야 되지 이거는. 근데 이건 KD1은 이제 그 정도는 안 되거든. 그래서 말이 KD2에도 말이 많았었고 그 다음에 이순신급 구축하면서도 이제 그런 면에서 말이 많았죠. 과연 막아낼 수 있을까? 근데 그 당시에도 이렇게 20년 전에도 얘기했었던 게 지금이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되게 이제 그게 KD1하고 KD2 구축에 대해서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차기 뭐 이지스함도 있지만은 차기 호위함들을 그렇게 해서 빨리 배치해야 되는 게 그 교체를 세력 교체를 좀 해야 되는 게 차기 구축함과 동시에 차기 호위함 다 동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게 그렇게 해서 교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 좀 방어 능력이 있는 것들 함정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항공모함이니 전략잠수함이니 뭐 이런 걸 얘기할 때가 아닌 것 같네요. 근데 뭐 아무래도 뭐 관계자분들이 좀 뭐 사정은 또 있겠지만 모르는 사정도 있겠지만은 근데 뭐 이렇게 큰 것만 아주 이렇게 좀 대표적으로 멋지다고 생각하는 항공모함 그다음에 뭐 좀 지금 뭐 이렇게 전략적인 무기라고 하는 잠수함 원잠 네네. 거기 그 두 가지만 서로 이렇게 내부에서 싸움하고 강조하다 보니까 실제 이런 수상전투함에 대한 사업을 빨리 시작해야 되는 거는 좀 늦춰지는 거. 그게 좀 되게 안타깝죠 그게. 그렇습니다. 무엇이 변해야 지금 이 상황에서 한국 K군이 고개를 좀 들고 다닐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네. 예산을 더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 주세요. 기재부 이게 뭐 이렇게 올리면은 해군에서 네. 이거 다 사야 돼요 올리면은 기재부에서 안 잘랐으면 좋겠어.
그렇지. 근데 기재부 분들은 그냥 무조건 그냥 칼같이 그냥 숫자만 계산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개수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냥 딸려버리면은 이 건조 사업들이 지지부진 약해지잖아요. 지금 벌써 약해졌잖아요. 네. 자 그러면 네. 안 대표님 네. 여기서 이제 결론 한번 해주시죠. 지금부터라도 빨리 그 차기 구축함 KDDX 좀 본격 착수를 좀 서둘렀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정돼 있다. 뭐 2026년이면 뭐 배가 나올 그게 그렇게 하지 말고 당장이라도 좀 뭔가 좀 여론도 환기하고 왜 차기 구축함을 빨리 더 서둘러야 되는지 1년이라도 그걸 좀 본격하게 좀 본격적으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그리고 차기 호위함도 그렇고 4차선 차기 호위함 4차선도 좀 구체화시키는 걸 많이 좀 이렇게 공개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세미나에서 그런 것도 좀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잠수함하고 항공모함만 얘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냥 뭐 선진국의 뭐 군사 그 분야에서 강조하는 무인 아니면 뭐 이렇게 제목이 스마트 이렇게 뭐 막연한 걸 하실 게 아니라 실제 전력인 거를 좀 많이 강조를 하셔가지고 예산을 좀 제대로 받을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을 저 위에 계신 높은 데에 계신 정계나 국방 관계자분들께서 이 부분 꼭 보셔가지고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